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5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친척분들도 만나시고 가족분들을 만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제가 조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째는 사생활 이야기를 과도하게 하지 마라라는 건데, 친척분들하고 만나시게 되면 여러 사생활, 직업, 진로 등에 대한 질문,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생활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기는 한데,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사생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고민을 이야기할 때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대화나 이야기를 할 때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누군가의 사생활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뒷담화나 가십거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결과적으로는 내 명예만 실추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어서 사생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그 사람이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 정도라면 내 걱정거리를 털어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사람을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을 해도 다른 데 가서는 심심풀이 소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인간이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조언을 하려고 하거나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케이스는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게 비수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거나 평판을 깎아먹는 경우만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다가도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면 안 보기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아마 다들 이거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했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 엄청 많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라거나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관계에 좀 초연할 수 있으려면은 사생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랑하지 마라인데, 제가 이거는 과거에도 따로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긴 했었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척들이든 일반적인 관계 주변 사람이든 자랑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이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랑을 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게 뻔하고요. 속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자랑을 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나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속으로 이런 걸로 자랑을 하네라고 하면서 당신을 깔보거나 이제 별거 아닌 사람, 능력도 없는데 허세만 부리고 허풍만 떠네라고 생각을 할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즉, 자랑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소용도 없고 이제 장점이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이라는 개념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자랑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험 점수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시험 점수로 어떤 사람이 90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 100점을 맞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을 못 본 게 되죠. 그래서 친구에게 90점밖에 못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진심이었던 거죠. 자기가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원래 80점을 맞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랑이라는 개념은 상대방을 고려해서 자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지까지 판단을 해야 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보통 자랑의 매개체는 이게 SNS죠. 명품이나 좋은 집, 해외여행, 파인다이닝, 이런 거를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SNS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제 사진을 올리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은 SNS에 굳이 자랑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요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전략, 그러니까 인스타에 뭔가를 올리고 이런 전략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전략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맞는 전략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삶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거를 일단 좋아하지도 않고, 누가 연예인이 무슨 건물을 샀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반감만 생긴다는 거죠. 나는 인생이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네라고 생각이 솔직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성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거보다는 남을 끌어내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수없이 보고 있죠. SNS에서는 뭐 내가 오마카세를 먹고 돈 자랑을 하는 거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다.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중에 좋을 게 없으니까. 이제 돈을 벌거나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플루언서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거를 자랑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 이야기 하지 마라인데, 이제 저도 유튜브니까 돈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죠. 절약이나 자산 축적을 하는 거의 중요성, 노후 대비의 중요성,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저도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영상 찍기에도 바쁜데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에도 시간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하는 곳은 보통 어디냐면 뭐 재테크 모임이나 아주 친한 친구, 뭐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예 하는 모임에 가서 뭐 투자나 돈 이야기를 하지, 일반적인 자리에서 뭐 돈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저는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돈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뭐 주식 종목을 추천해 달라고 했거나 부동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줬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저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평가를 하고 다닐 거예요. 평판에도 좋지 않다는 얘기고, 미움을 사게 될 가능성이 엄청 높죠. 만약에 제 조언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는 다 자기의 능력이나 역량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좋은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고요. 정식으로 무슨 자산운용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돈을 불려주시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돈 이야기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칭찬 들을 일은 없고 이제 향후에 안 됐을 때 욕먹을 일은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주변에 이게 잘 되신 분들도 대부분 진심으로 조언했지만 나중에 안 좋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고 나서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돈 이야기보다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현재 자산이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했네라고 칭찬을 들을 수는 있는데, 칭찬을 들었을 때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은 욕할 가능성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박수치고 있더라도 이걸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추석 특집으로 말씀드리지만 친척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이 말만큼은 거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진짜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시절에 뭐 같이 놀던, 어울리던 사촌들이면은 그 삶의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보면은 더 훨씬 비참해지고 시기 질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장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질투의 강도만 훨씬 더 강해지고 높아진다.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옆에서 딱 봤는데 인생이 갑자기 잘 풀리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솔직히 기분이 나빠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가장 큰 시기심이 든다는 거죠. 친척 같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내던 관계나 가족들이 오히려 이런 시기심을 느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에 대해서 뭐 좌절하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 상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자마자 자산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을 미워를 하게 될 거고, 내 노력이나 삶의 태도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정한 방법, 그러니까 뭔가 꼼수를 썼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쌓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인데 왜 쟤는 돈이 많지라고 생각하면, 보통 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진실은 듣기 싫어한다. 이제 내 친척이 돈이 많다는 거를 아는 순간 그냥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사람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처받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인데, 자기계발서를 가끔 보다 보면은 타인에게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 말의 취지나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외치고 다니면 이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일종의 이제 구속력이 발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라도 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인 거는 아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인간관계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목표라는 거를 듣는 대상이 뭐 멘토라던가 인생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게 보통 목표를 이야기하면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첫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저렇게 하고 이룬 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게 뻔해요.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무능력하다는 의미밖에 안 돼요. 또는 실행력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벌구라고 하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계속 허풍만 떠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끔 다른 영상들이나 책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한 가지 관점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그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녀라 뭐 이런 이야기일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대로 목표를 잃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에서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능력이 뛰어난 걸로는 보일 수 있지만 재수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당신을 우러러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자랑거리나 능력이 뛰어날수록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목표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만약 말하고 싶다면 뭐 스스로 저는 아직 부족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나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상대방 단점을 얘기하지 마라인데,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솔직한 게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말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상대방 단점을 바로바로 이제 즉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기는데,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서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진짜 거의 0.1%에 가깝다. 그러니까 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조언이나 충고를 들어도 내가 보고 있는 대로만 살게 돼 있고,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단점을 절대로 못 고쳐요. 그래서 사실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단점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 단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단점을 안 가지고 있고 평소에 고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점을 고쳐주고 싶은 진짜 소중한 사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말로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경험을 쌓게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의 소중함을 느끼려고 하면 돈이 없어져야지 깨닫는다. 건강의 중요성도 내가 건강을 잃어봐야 느끼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간혹 하나만 깨우쳐도 열을 아는 사람도 있고 미루어 짐작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단점을 지적을 해봐야 단점이 고쳐질 가능성은 아주 낮은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안 좋게 볼 가능성은 엄청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바꿔주고 싶으시다면 직접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줘라가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5가지를 말씀드리게 됐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제 살면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5가지는 저는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은 깊이 하되 말은 가볍지 않게 해라 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게 평소에 제가 추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저도 이게 잘 되지는 않아서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이거대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그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5가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하지 않아도 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실수할 일이나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